임대를 내느라고 입구가 바뀌었네요. 잘하면 몇 년 지나면 여기 못 찍겠는데요, 사진을. 여기는 이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상동 이끼계곡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이끼계곡 세 군데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장전 이끼계곡이라고 또 있고요, 평창에. 그 다음에 삼척에 묵언리 이렇게 있는데, 묵언리는 좀 힘들고 여기가 접근이 제일 쉬운 곳.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돼. 미끄러워. 어이구, 씨. 오자마자 빠지기 시작하네.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화각을, 물이 떨어지는 대각선으로 화각을 꾸며서 찍을 건데, 좋은 나무도 같이 보니까 나무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 이끼계곡 갔을 때 우리 바닷가 일출 찍을 때는 리버스 그라데이션을 껴서 태양의 노출이 날아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노출을 어둡게 해서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하늘이 뻥 뚫려서 하늘이 밝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제 순 그라데이션 필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제 넣고서 찍어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나무들로 인해 가지고 하늘이 가려졌어요. 뚫린 곳에서는 그 그라데이션을 쓰지만 가려져 있는 데는 굳이 그라데이션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ND 필터만 장착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ND8 이제 장착시켜서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CPL이 있으니까 CPL을 돌려서 살짝, 네, 이렇게 맞춰놓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나무도 살짝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 나무도,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지금 이제 24mm를 쓰는데 조금 더 화각이 컸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런 데서는 어떤 화각이 제일 좋아요? 보통 이제 여기 데서는 그래서 1635 뭐 이 정도가 딱 좋을 거예요. 넓게 담을 때도 광각을 쓰고 좀 좁게 담을 때는 35 뭐 이렇게 쓰는데, 자,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찍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화각에서 이 윗단이 좀 아쉽죠? 윗단이 좀 잘리고, 근데 아랫단 요거까지는 다 표시하고 싶고, 이럴 때는 요걸 이렇게 올려서 윗단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노출이 중간 정도 되는 노출, 너무 밝지 않은 곳, 이 정도 노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저 언더를 살짝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한 스탑 언더 놨어요. 1.3초 정도면, 이런 이 이끼계곡에 물 떨어지는 거 디테일을 좀 살리려 그러면 보통 한 이제 1초에서 2초 사이 그 정도 찍어주면 적당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브라켓팅으로 찍으면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조금 더 짧게 나오겠죠. 그거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를 일부러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요거를 살리려고, 요 나무를 좀 살리려고 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잘렸죠, 아래가. 자, 그러면 브라켓팅을 3장 찍은 다음에 파노라마를 찍는 거예요. 화각이 모자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3장이 찍혔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요 기어 헤드가 좋은 게 그거죠. 바로 똑같이 내려오죠, 이렇게. 그럼 바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요번에는 아까 위에 찍은 거랑 아래 찍은 거 이렇게 해서 또 한 장 담고, 이렇게 하면 파노라마로 길게 이제 양쪽을 다 찍을 수 있죠. 가로 사진으로도. 네. 그럼 디테일을 보시면, 폭포의 디테일을 보시면 요렇게, 요거는 이제 제일 길게 찍힌 사진, 여기 이제 2초 찍힌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작게 찍힌 1초 찍힌 사진을 보면 요렇게 디테일이 나오죠.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살짝 그늘에 가려져서 ND8 정도, 3스탑 정도 낮추면
충분히 좋은 사진을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노을끼리 하죠, 여기가. 근데 CPL을 여기 우리가 CPL이 있잖아요. CPL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푸르스름해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올라왔죠. 이거 계속 돌리면 다시 노래져요. 이렇게 노래졌죠. 이렇게 거꾸로 다시 돌려서 초록색을 살리게 푸르스름하게. 자, 이렇게 하면 연두색이 올라왔죠. 자, 이렇게 해서 CPL로 그 색상을 맞추고, 그 물의 반사라든지 초록색의 색상을 맞추고, 그 다음에 노출, 이제 여기는 1초에서 한 1.5초 정도 좋으니까 이렇게 1.3초 놓으면 F8에 1.3초 놓으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요거 가지고 F8 놓고, 만약에 난 이거보다 좀 더 어둡게 찍고 싶다, 그러면 한 스탑, 3분의 1 스탑 이렇게 낮추면 살짝 어두워지죠. 근데 살짝 어둡게 찍는 게 더 좋아요. 날아가서 뭐 복구는 못 하는데 살짝 어둡게 찍으면 복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찍되 브라켓팅 찍으면 더 좋죠. 물의 디테일이 다 나왔고 포말도 나오고. 자, 하얗게 날아가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나는 이거 알고 싶다 그러면 히스토그램 꺼내서 보면 돼요. 네. 그래서 CPL을 돌려서 그 빛 반사를 조절하고, 그래서 초록색이라든지 하늘색이라든지 물의 반사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없애고, ND 필터는 ND8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초속하고, 그 다음에 그 조리개 값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이 물의 흐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폭포만 담기에는 너무 좀 심플해서 이 앞에 풀이 있죠. 요거를 여기에 같이 겹쳐주면 이렇게 심플하지 않은 이제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자, 노출을 일단 여기 정상적으로 여기를 잡고,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그 노출을 잡고 1.3초를 찍고 하네요, 저는. 그럼 여기 앞에다가, 여기 이제 제일 앞에니까 블러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를 초점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먼저 찍어줘요. 이렇게. 그럼 좀 심플하지가 않죠? 네,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 초점을 줬죠, 제가. 그 다음에 중간 쪽에 초점을 놓고, 여기 이제 바로 포커스 스태킹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쳐다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 찍었죠? 세로로. 그 다음에 이거 없이 이제 찍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전체를 다 포장이 많은 것처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 찍을 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쪽을 크롭 한다든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여기는 저희가 이제 항상 여름이면 상동익기 계곡을 왔다가 꼭 그 참새마을간처럼 같이 들르는 곳이에요.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동익기 계곡을 찍고, 아니면 거기 가기 전에 여기를 들리는데, 여기는 이제 영월에 있는 실비단 폭포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치 이제 그 실처럼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ND 필터를 켜서 이제 이렇게 장노출을 찍으면 비단처럼 나온다 해서 실비단 폭포라고 그랬고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수량은 비슷한데, 올해는 이 이끼가 너무 실하고 좋네요. 작년보다 이끼가 색깔도 좋고 발색도 좋고 너무 좋아서, 예, 오늘 오길 잘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아래 하단부, 이끼가 있는 하단부는 살짝 어둡죠, 지금. 이게 음지에 있으니까, 나무 그늘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여기에 지금 그 CPL 플러스 ND8 그 드랍인 필터를 넣어놨어요. ND8 정도면 이제 충분히 한 2초에서 3초 정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농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은 노출을 맞췄는데, 그러면 위쪽이 이제 이렇게 노출이 날아가죠. 하얗게 뚫려요, 뻥.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K 시리즈 세트를 쓰게 되면 ND 필터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소프트 그라데이션, 아까 우리가 1초 찍을 때는 그 리버스 그라데이션 써가지고 태양의 노출을 이제 낮췄잖아요. 근데 얘는 리버스 그라데이션 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소프트 그라데이션을 써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하늘 쪽에 빛이 날아갔으니까 소프트 그라데이션을 여기다 켜게 되면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으니까 장착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움직여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없을 때, 있을 때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노출을 이렇게 맞추면 위에가 이제 살짝 어두워요. 지금 전체가 다 노출이 맞은 상태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우리가 CPL을 넣었어요, 지금. 그 CPL을 돌려서 여기 초록색 있죠.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여기 보면 초록색이 노랗게 변했죠. 그 다음에 또 돌리면 이게
파랗게 변해요. 이렇게 흐르스름하게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원하는 컬러로 살짝 바꿔서 CPL로 이렇게 좀 더 노랗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제 노랗게 되니까, 그래서 CPL, ND,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이 세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필터죠. 제가 찾고 있던.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맞추고 이제 사진을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놓고, 자,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노출을 여기 이미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노출을 놨었으니까 노출 포인트를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물 흐르는 곳이니까 물 흐르는 곳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40분의 1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평범하게 나타내서 시간을 보통 한 1초 정도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리개를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이 아까처럼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 초속을 조금 더 길게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량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2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을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이제 언더 같다고 반짝거리는데, 요걸 우리가 브라켓팅을 찍고 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브라켓팅을 찍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나중에 보정을 하게 되면 되죠. 자, 이거 없을 때 볼게요. ND 필터, 아니, 그라데이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빛이 바뀌었죠. 빛도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색깔을 다시 바꾸죠, 여기를.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무 밝죠? 이거는 찍어도 똑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똑같은 상태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날아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입기계곡 칠 때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는데, ND 필터와 그라데이션 필터를 같이 접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세트는 없냐? 그런데 바로 이제 K 시리즈가 바로 그런 좋은 세트죠. 여기다 CPA까지도 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사각 ND 필터를 써가지고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자석이니까 탁탁탁 붙으니까 아주 편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이런 곳에 오면 이 기어 헤드의 이제 발군의 실력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삐뚤어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하 맞추고,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이렇게 맞추고, 이걸로 중심을 이렇게 바꾸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닿죠. 금방 맞추죠. 아주 쉽게. 그리고 네, 그럼 요거 가지고, 자, 요게 이제 제일 밝게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로 짧게 찍힌 거죠. 네. 그 다음에 제일 짧게 찍힌 거. 이렇게. 근데 보시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길게 줘서 잘못하면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이런 자리들이, 물이 떨어져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가 노출이 하얗게 날아가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렇게 장노출 찍는 것들은 물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밝게 이제 나중에 보정을 해가지고 물의 수량을 많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밝게 찍어버리면 아까처럼 화이트 홀 나는 것이 많아서 보정할 때 되게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살짝 언더로 찍으신 다음에 물을, 수량을 물만 선택해서 밝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정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것도 보정 팁입니다.